여러분, 팀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지 않으세요? 꼭 한 명씩 있잖아요. 숟가락만 얻는 사람. 그리고 나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 기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텐데 이 답답한 상황에 사실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말이죠. 레딧에 올라온 글인데 너무 솔직해서 오히려 속이 시원하네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마음, 우리 모두 마음속 어딘가에 조금씩은 가지고 있잖아요? 대체 이런 심리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근데 이게 단순히 쟤는 그냥 게을러서 그래 하고 끝날 문제일까요? 글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게으름, 그 너머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이 현상의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야기는 무려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바로 이 사회적 태만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분이 바로 프랑스의 농공학자 막시밀량 링겔만입니다. 1913년에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실험을 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줄다리기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측정했죠. 혼자 당길 때랑 여럿이 같이 당길 때 과연 힘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정말 단순해 보이죠? 근데 바로 이 실험에서 아주 중요한 발견이 시작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혼자서 줄을 당길 때 100%의 힘을 썼다고 치면요. 3명이 같이 당기니까 한 사람당 내는 힘이 85%로 줄어들어요. 근데 8명이 되니까 와, 이건 거의 반토막이죠. 49%밖에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점점 더 힘을 빼고 있었다는 거죠. 이 현상을 바로 링겔만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룹이 커질수록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현상이죠. 근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룹 전체의 생산성 이야기고요. 사실 이 안에는 더 깊은 우리 각자의 심리에 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링겔만 효과는 그룹 전체가 왜 일을 덜하지? 하고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사회적 테마는 왜 그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빼는 걸까? 하고 개인의 심리를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현상, 다른 하나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이 게으름의 과학에는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태만과 촉진, 과연 그 차이는 뭘까요? 우리는 보통 그룹 활동이 개인의 노력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어떤 조건에서는요, 그룹에 속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능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 표를 보면 그 비밀이 풀립니다.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예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가, 그리고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먼저 쉬운 일부터 볼까요? 누가 나를 평가하면 더 잘하게 되죠. 이걸 사회적 촉진이라고 해요. 반대로 아무도 안 보면 게을러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사회적 태만이죠. 자, 그런데 진짜 반전은 바로 이 복잡한 과제에서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할 때 누가 쳐다보면 오히려 긴장해서 더 못하잖아요? 이걸 사회적 방해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이럴 땐 오히려 아무도 나를 모르는 익명의 그룹에 있을 때 성과가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정말 의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가 나를 평가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니까 우리 뇌가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쓸데없는 긴장에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오로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땐 그룹 뒤에 살짝 숨는 게 오히려 창의력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왜 그룹 안에서 힘을 빼게 되는 걸까요? 그 심리적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아주 간단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기 싫어서, 즉 동기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고요. 둘째는 같이 할 줄 몰라서, 즉 협업 스킬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먼저 동기 손실을 볼까요? 이건 딱 세 가지 마음에서 비롯돼요. 첫째,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하는 무임승차 심리. 둘째, 아니 왜 나만 열심히 해야 돼? 나만 바보 되기 싫어? 하는 봉효 효과. 마지막으로 잘못돼도 내 탓만은 아니잖아 하면서 책임감이 옅어지는 거죠. 다들 공감 가시죠? 반면에 조정 손실은 좀 달라요.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힘을 합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조정 경기에서 선수들이 다들 죽어라 노를 졌는데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 같은 거죠. 힘은 힘대로 쓰고 배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사회적 태만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이겁니다. 각자 누가 뭘 했는지 명확하게 만드는 것. 즉, 사람들이 숨을 수 있는 익명성이라는 커튼을 걷어내는 거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둘째, 각자에게 이건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규모를 작게 유지해서 내가 빠지면 정말 티가 난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 없으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아예 일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우선 그냥 이거 해가 아니라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크고 의미 있는 그림의 일부인지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팀원들끼리 끈끈한 유대감을 만들어서 그냥 일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무언가를 해낸다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팀원 전체가 피자 2판으로 배를 채울 수 없다면 그 팀은 너무 큰 거다. 정말 재밌는 규칙이죠. 이게 바로 링겔만 효과가 생길 틈도 주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팀이 너무 커져서 책임감이 옅어지는 걸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팀을 그냥 모여서 게으름 피우는 집단이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키는 시너지 엔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두 가지 방정식이 있는 셈입니다. 링겔만 효과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안 되고 오히려 1.5나 1이 되어버리는 정말 슬픈 방정식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만들어야 할 건 시너지 효과입니다. 1 더하기 1이 3, 4, 아니 10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마법 같은 방정식을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팀은 태만을 위해 만들어진 팀인가요? 아니면 시너지를 위해 만들어진 팀인가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팀을 진짜 강력한 시너지 엔진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